네, 애동남 초이스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타이거 전문가의 고려아연 오늘 1위 자리 새롭게 탈환했습니다. 이성호 소장 종목들은 나란히 2, 3, 4위 자리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정재웅 차장의 삼성물산이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0위까지의 순위 이어집니다. 장대진 부지점장의 한전기술과 정재웅 차장의 현대중공업 각각 7위와 8위 지키고 있고요. 10위는 정수재 이사의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리스트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윤준서 대표의 종목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준서 대표께서는 태영건설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GS와 신한지주까지 모두 4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 약 4%대 수익으로 종목 순위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윤준서 대표의 보유 종목들 하나씩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영건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른 건설주보다 상승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외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게 정유주랑 그 다음에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이제 하나씩 추천을 드렸는데 우리투자증권이랑 이제 신한지주는 보유를 혹시 은행이나 이제 증권 관련주들 없으신 분들은 지수와 함께 만약에 이제 좀 저항을 좀 받고 눌린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편입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주인데 이제 정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그런 흐름입니다. 단기 고점이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역시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홀딩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지주도 지금 보유 중이시죠? 네, 신한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한 2% 정도 상승이 좀 나오다가 종가 관리를 좀 하는 모습인데, 은행주들도 지금 이번에 유럽 리스크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 이제 못 갔던 부분들 이제 반영을 하면서 상당히 큰 움직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보유 종목들 계속해서 리스트에 담아가면서 내일장 또 새롭게 초이스한 종목. 네, 어떤 종목인가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오죠. 이제 2종목씩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게 왜 2000 아래, 그러니까 지수가 2000 아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담자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나는 한섬이라는 여성 의류 1위 업체를 인수한 홈쇼핑 업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기업은 이제 철강 업체입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기업은 원래 이제 SK 네트워크스에서 인수 추진을 좀 했었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지금 이제 이 기업에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현대 홈쇼핑인데, 이 기업 먼저 이제 매수가랑 목표가 이제 손절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12만 7천 원 전후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8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홈쇼핑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주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한섬이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가면서 이걸 과연 이 가격대에 인수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이제 매수한 기업들 이제 주가가 좀 빠지니까 현대홈쇼핑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투자를 분명히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기업도 아니고 좀 우량주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가능한 한섬이라는 의류업체를 좀 인수를 했다라는 점에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섬이라는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수한 후에
향후 이제 그 성장 없이 계속해서 정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로 매년 90억 정도에 가까운 어떤 추가 수익이 계속해서 현대 홈쇼핑으로 좀 들어올 만큼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홈쇼핑 외에 현대 백화점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현대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한섬이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업의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고 경쟁력도 좋은데다가 이 정도의 어떤 기업을 키웠다라는 거는 경영진에 대한 어떤 그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 경영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이 이제 오늘 좀 눌렸는데 한번 좀 눌린다 그러면은 홈쇼핑주도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한 종목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문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아까도 한섬 얘기하셨는데, 근데 한섬이 이제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홈쇼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섬의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3천억이나 되는 그런 굉장히 지금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차입을 했다는 거는 향후에 만약에 좀 한섬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재무 부담이 좀 가중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좀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이제 금호산업, 금호그룹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살펴봤는데 현대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7,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단기 차입금을 한 3천억 정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4,5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한섬을 좀 인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간 돈 외에도 현금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절반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자 수익이 한 3.9%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인수하려고 이제 단기 차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출 이자가 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보다 이자 수익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차입 3천억 원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단에 내일 현대홈쇼핑을 새롭게 리스트에 넣으실 예정입니다. 한 종목 더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관광업체인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이제 좀 추천을 드리려고 사실은 포스코를 들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가 목요일 날에 징크스라고 항상 이제 저희가 나올 때 주가가 단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 단기 고점이라서 오늘 좀 빠졌거든요. 좀 이걸 갖고 올까 하다가 조금 저평가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휴스틸입니다. 그래서 휴스틸을 사셔도 되고 포스코를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휴스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4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PBR이 0.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몸값의 3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단연간 이렇게 매집이 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 증가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세아베스트를 혹시 투자자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멀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휴스틸에서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암석과 암석 사이에서 이제 가스를 뽑아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좀 상당히 좀 커질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겨울부터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이런 가스 유틸리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움직였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이번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관이나 아니면은 유정, 그러니까 정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송유관을 만드는 데 쓰는 강관을 갖다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 높은 어떤 재료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이 계속해서 좀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강관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계업종이나 이제 자동차에도 좀 많이 쓰이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중국 쪽 모멘텀이 좀 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가 좀 상당히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대 중반 전후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 1차 잡고 2차 목표가는 여기에서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이제 가치도 싸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좀 문제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너무 그 회사가 좀 성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제 2008년도에 매출이 6천억인데 네. 올해 한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또한 900억대인데 올해 그 정도에 못 미치는 한 반토막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09년도보다는 좀 좋아지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그때 2008년도에 좀 좋았을 때보다는 계속 좀 역성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주가 부진이 좀 장기화되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그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용 강간이나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 외에는 대부분 좀 부진했거든요. 주가가. 부진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세아베스틸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세아베스틸이 2009년도 13,000원 하던 기업이 69,000원까지 이제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모멘텀이 바로 세아그룹과 이제 그 자동차 업종 간의 어떤 그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세아베스틸과 이제 세아그룹주들도 가치주로 이제 계속 주목은 받았는데 주목만 받고 이제 끝났었거든요. 이 휴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휴스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정이나 송유관 또는 그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셰일가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관련된 어떤 그 성장성이 향후 2014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까지 좋지 못했던 이제 매출 대비 마진은 앞으로 좀 따라올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이익은 이제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기업의 어떤 그 가치 평가를 매기실 때 주당 이익을 가지고 매기는데 이익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수를 곱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좀 먼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좀 모아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윤준서 대표 휴스틸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판단하에 내일 포트에 넣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염승환 차장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